반갑습니다. 사라사디 TV.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야기하는 세라자대로 1970년도에 있었던 빌리 브란트 수독 수상의 큰이빨인 바르샤우라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독일 수상이 이제 가해자, 자기들이 피해를 입힌 폴란드 바르샤바의 이제 그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의 그 위령탑 앞에서 그 이제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그냥 그 가가지고 막 묵념하고 이래 하겠다는, 전부 다 세상이 그래 알았는데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지난 시간에 만행을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도 사건이나 뭐 신금다의 아버지 사건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인데, 그게 언젠가 1970년이지 싶어요. 70년 같으면 2차 대전이 끝난 지도 25년이 되는 해거든요. 자꾸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절을 말하자면, 단절은 우리가 과일이나 뭘 이래 이 물질을 탁 자르는 건 가능하는데 시간 내 단절은 절대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사건이 일어났나를 생각하려면 또 2차 대전을 덜먹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차 대전이 언제 끝났냐면 1945년에 이제 끝났거든요. 일본이 최종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날은 45년 8월 15일이지만은 문서에 소유를 한 날은 이제 9월 2일이니까 막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45년 8월로 기준으로 볼 때 1970년 11월인가 하여튼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이미 25년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오늘 주제가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참 전 약간 이상한 그런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전쟁이 막바지 6.25 동란이 막바지 이루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는 1학년 때 책걸상이 없었어요. 그냥 엉이구멍이 숭숭 떨린 다 낡은 나무바닥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 교실에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초록과 교실을 딱 반짝반짝하는 이런 시절이었거든. 우리가 직접 청소는 안 했어요. 1학년이니까. 그럼 뭐 책걸상도 없고 이러니까 막 위에 이제 고학년들이 와가 썰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그 정도 1학년인데 청소도 안 했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그냥 한 11명 될까, 6, 7명 될까, 이래 둘로 다 이 책보따리 옆에 놓고, 이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때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전부 다 얇은 책보따리 들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안 그래 배로 만든 가방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준 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쭉 이래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계절이 어느 때인가는 분명히 나진 않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가 누가 중에 한 연필을 깎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교탁에서 이래 내려오시더니 연필을 이제 친구가 이래 이게 연필이라 치면 깎고 있는 연필을 딱 받아가지고 이래 탁 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오늘날 2차 대전에서 패배한 패전국 독일이 7, 8년 만에 이렇게 강국으로 어떻게 설 수 있었는 게 뭔지 아나? 이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왜 그걸 기억하는지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때, 저는 사실 연필을 집에서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다 깎아주고 깎아가 들고 가고 이랬거든요. 언니도 있고 언니도 깎아주고 엄마가 깎아주고 이래서 저는 연필 깎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연필하고 뭐 자하고 지우개하고 칼하고 이래가 넣어 다니고 몰랐지, 1학년이니까. 그랬는데 선생님이 오늘날 패전국 독일이 이렇게 7, 8년 만에 다시 경제적 강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나? 이러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러니까 아들 좀 이 멀뚱히 선생님 쳐다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독일은 초등학교 학생들 연필을 쓸 때 절대 심을 못 깎게, 연필 심 있지, 그걸 못 깎게 한다. 나무만 깎아가 돌리면서 글을 써가지고 그만큼 물자를 절약했다. 그게 지금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독일이 강국이 된 이유다 이라더라고요. 절약 정신이.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이제 우리가 가정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지금 잊을 수가 없는 게 경북 사범대학교 가정학과를 졸업한 자, 피부도 뽀하고 그때 당시 여자 키가 168이었어요. 너무 날씬했거든요. 그런 얼굴은 안 예뻤어요. 마음씨는 제가 막 괜찮았는데, 잘은 모르지만 괜찮았는데, 그 선생님이 또 이제 말씀 일하시는 거, 사촌 오빠도, 그래, 60년대, 우리가 60년대 초에 사범학교를 나가 학교에서 교편 잡은 지금 그 집은 괜찮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리고 사촌 오빠가 독일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 하숙이 주인한테서 소포가 왔더라 이라는 거라. 그랬는데 그 이제 뭐 독일 물건 뭐 좋은 거 보내는 것이 다 기다려가지고 떠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국에서 부잣집 아들니까 독일 유학까지 갔지 60년 초반에. 그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신발 같은 거 신다가 전부 다 버리고 좀 괜찮은 거면 하나 신고 다 버리고 왔는데 수순애가 서라면서 그 다 찌그러진 신던 신발들을 보냈더라 이라는 거라. 그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교훈을 안 받았겠어. 그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들 참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 이미지 준치도 아 독일은 그런 나라구나. 솔직히 말해서 독일이 어디 붙어있는지 우리는 지도나 차던들 어찌 알겠어요. 그래야 있는데 또 고등학교 때 있을 거예요. 어느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은 그건 분명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요게 바늘이라고 치면 독일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전부 다 요래 기리기대로 요래 끼가지고 바늘에다 머리카락 낀다 이거라. 독일 기술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독일 자랑했다 이거라. 바늘에다 머리카락을 끼고 요래 흔드니까 자랑을 하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이 길이대로 터널을 만들더라 이거라. 그렇게 이래 뚫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이래 뚫는 게 아니고 그 긴 머리카락 그 가는 머리카락 그 속에 터널을 뚫더라 이거라. 그때 당시 시기는 세계적으로 스위스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독일에 대한 이 에피소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독일이 그런 나라고 지금도 제가 그걸 보면 그 말이 틀림없구나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독일 이제 그렇게 2차 대전이 가해국으로서 해도 어쨌든 독일 민족 정신이 강하고 이러니까네 70년대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서구 쪽하고 공산진영 말고 자유진영 쪽하고는 그 모든 게 자유가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무역 관계나 이런 게 좋아졌다고 생각해 빌리 브란트가 이제 동방 정책을 시도하는 거라. 그러면 그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고 사실 필요도 없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서구 쪽은 대해서 동방 쪽하고도 화해를 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다. 이제 이런 그 정책 야망이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는 그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 꿇는 걸 보고 그 야망이 아니고 좀 진정을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래 하려고 하면 첫째 2차 대전 때 유대인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다 놓고 가스실에 가다 놓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극악한 행동이 그거거든요. 그런 원한 관계가 있는데 폴란드하고 폴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성 말고는 아무 답이 없다고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정책 어쨌든 화해를 제스처를 보내기 위해서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11월달 1970년 11월달인가 그래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거주지에 다차인가 개토인가 제가 주말 농장이 다차고 개토가 또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 유대인들은 너가 여기 밖에 나와 여기 살아라 그런 거주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령비 앞에 이제 방문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때 당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래 잔인하고 가해국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겠나 이런 그래 가면 그 위령비 앞에서 꽃이나 놓고 고개 숙이고 묵념할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 보는 사람 앞에서 지금하고 물론 달라지 기자들이 간다게 직구하고 그때 당시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도 그 당시에도 기자들은 다 있었거든요. 그래 블란트 수상이 그 앉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생각할 때 이 자기들이 한 만행은 진심으로 빌어도 통할까 말까 하니까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사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겁니다. 크니팔 바르샤워라 이라는 바르샤워라 이라는 그 말은 크니팔은 독일로 무릎을 꿇다는 뜻이고 바르샤워는 그러니까 바르샤바라 우리는 바르샤바 이라는 그쪽 발음 바르샤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할 때는 크니팔 인 바르샤바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신문이 굉장해서 저는 참 신문을 읽는다는 별거 아닌가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였어요. 저는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는 바람에 신문을 저도 보다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제가 아버지는 서울신문하고 부산을 보시는 제가 한국일보하고 주간한국 주간지 막 나올 때 제 이름 제가 받아본 게 한국일보하고 한국신문 주간한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때부터 메모하고 공부하고 이걸 학교에서 배운 건 지식이 아니라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바람에 일본이 굉장히 욕을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딱 그 전쟁이 끝나 25년 됐는데 안주 65년 한일협정이 딱 맺어지고 이래도 국민은 감정의 엉어리가 안 풀리는 거라. 풀릴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일본처럼 통쓰기 위험이 어떻고 그러니까 통증, 아플 통, 에스칼석 아프고 에스칸데 사과 드리면 되잖아요. 그 사과를 안 하는 거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혈적이고 이러다 안 모질거든요. 그렇다 이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끝에 반도에 붙어가지고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거기 합병이 안 되고 지켰다는 거는 전 대단한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이야기를 덜먹거리면서 사과하라 하면 그 몇백 년 역사 전 이야기인데 그건 좀 무리지만 현재 거기서 당한 사람들이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저 사람들 사과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민족 감정 우리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면 이웃에 있는 나라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복불복이라 해야 되나. 이웃에 좋은 사람이 손잡고 같이 발전하고 도와가고 나가면 좋은데 일본하고는 그게 안 되는 거라요. 그렇다고 매년 까지 뜨고 앙앙불락 해야 되나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과거가 아니냐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건데 무슨 일 빡 생기면 축창 들자 그것도 대통령 말하자면 궁에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기업자한테 우리가 딱지 안 붙이고 그거 할 거니까 당신네들이 그 돈을 좀 해가 배상해주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러겠다고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국제 간에 정식으로 한 조약도 파기하는 사람들인데 얼마 안 있으면 적은 건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 일본이 덜렁 믿겠어요. 저도 일본 싫어해요. 그러나 이웃이기 때문에 또 언니가 거기 살고 자주 가거든요. 그 일본 많은 문화를 이해하려고 이래 저 노력하고 그렇지만 마음 한편은 절대 안 좋아요. 그 사람들. 그렇다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지? 그것 때문에 그거 크네팔인 바르샤바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욕을 들었거든. 끝까지 사과할 줄 모르는 족속이라고. 그래서 국내 이야기는 제 감정이 개입되기는 저는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막 일본의 피해자 이야기들 제가 사실 저는 어쨌든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수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요. 내가 기술적으로는 좀 모질하지만 이야기하는 일에 화법에서 부족한 건 있지만 할 이야기는 좀 무궁무진하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여기서도 이제 크니팔인 바르샤와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 했는데 일본 이야기 들으면 또 사람이 감정이 상하는 거라. 그러면 이웃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복이지만 그것도 이웃이니까 우리가 함께 안 할 수는 없어요. 괜히 크니팔인 바르샤와 이야기해서 내 일본 욕을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칭찬 들은 이유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눈에 덜보는 안 보이도 남은 눈에 티끌은 보인다 이라거든요. 자기 자신의 간대함만큼 타인에게 간대하면 세상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안 그렇다. 저 역시 그래요. 물론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모든 집에서 너그러고 이라도 누가 내 탁 건드리면 그 총각 같은 성격이 올라오는 거라. 그게 인간인 거라요.
더군다나 저는 뭐 대단한 성인군자다 이러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는 어쨌든 하야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휘저으면 그래 뒷구멍을 가서 그런다는 거는 그래 저는 막 국내 이야기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도 그 빌리 브란트 독일 서독 수상이 가는 이유가 과거에 대해 진실로 뉘우쳤다는 거지. 진실로. 쇼하려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였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진심이 아니면 세상은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진실로 화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했는 거라. 그래서 그게 1970년 11월 언제인데 클리파 인파라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금은 9월달에 문현 올림픽 사건도 있고 엔테베 공항 사건도 있고 김현희 체르노빌 사건 기타 등등 고전에서도 읽은 이야기도 제가 많은데 저는 좀 더 노련한 이야기꾼이 되면 아마 정말 멋지게 이 시간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러고 아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